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우리가 좀 주춤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옳을까요? 우선 시장이 오늘 상승을 좀 했다가 지수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우선 경계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미국 시장의 지표를 좀 보게 되면 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이 되게 되면 미국 시장의 CPI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중요한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CPI가 3.3 그리고 상승률 같은 경우는 0.2%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CPI 상승률을 좀 보게 되면 예상치가 2.9예요. 이전치는 2.7%였는데 만약에 이게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오전장에 좀 활발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었다가 오후장에 좀 지수는 그런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세에 좀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0.17% 약보합 권역에서 좀 진행을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내일 저녁이죠.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는 관망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전 개인적으로 CPI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겠죠. 그렇게 된과 동시에 한국 시장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CPI의 경계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수는 우선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요 자리대예요. 이게 60분봉이거든요. 60분봉에 요 242평 요 자리대 2465포인트예요. 요 자리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더더욱 더 좋은 건 이 8일 날 상승을 했던 이 시가 자리대가 2480포인트 요 자리거든요. 요걸 안 깨면 더더욱 더 좋은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2460포인트 이 242평 자리대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요 자리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2460포인트까지 밀릴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로 대응을 해도 좋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뭐 그냥 왔다 갔다 등락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종목 쪽에 섹터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아주 좋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 팍팍 치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쉬어가는 그런 종목군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다 보면 아마 좋은 종목군들 많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방송 말미에도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 말씀 좀 드리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물가 지표가 또 어떻게 발표될지 그 부분까지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 가야겠고요. 또 수요일까지는 시장이 쉬어갈 수 있다라는 관망세까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방송에서 특징주 짚어가기에 앞서서 전문가님이 주셨던 추천주 중에 오늘 AS 받아갈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화 시스템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정말 타점을 잘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하루 만에 또 5% 넘게 급등을 해주면서 전문가님의 힌트 같이 받아가셨던 분들은 7%대의 수익률을 보셨을 겁니다. 현재 한화 시스템 25,100원에서 거래가 이어가고 있고요. 5% 넘는 상승률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지 진짜 신기하거든요. 한화 시스템 오늘 왜 오르는 거고 또 언제쯤에 또 수익 실현해야 할지 그것도 함께 조언을 해주시죠. 우선 한화 시스템은 누가 많이 사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재수입니다. 어, 재수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선 중요한 건 조선 쪽의 기업들이 오늘 좀 상당히 강했어요. 그리고 방산 쪽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중에서 제일 못 올라간 게 하나 시스템이에요. 제가 전에 며칠 전에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선 쪽 막 하나오션 치고 가고 막 있고, 그럴 때 이제 한화 엔진이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업종 내 순환매에서 엔진자 들어가는 거 올라갈 거라고 STX 엔진 올라갔죠. 업종 내 순환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운업 조선 쪽에 있어서 군함 쪽에 있어서 큰 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고 협업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죠. 방산 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흐름들이 좀 나오겠죠.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에요. 이쪽 섹터는. 투자적인 관점이고 추세적인 대응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중에 제일 못 올라간 게 하나 시스템인데 사실 어제는 제가 매수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가격단을 23,000원 밑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어제 초록밴드에서. 그래서 아마 매수를 못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12월 달에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2만 원대 초반에 있을 때 이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갖고 계셨다면 아마 20%가 넘을 거예요. 이건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트레이딩 뭐 2% 뛰기 하고 3% 뛰기 해본들 돈 안 됩니다. 좀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에서 비중 실어갖고 매수를 해갖고 투자적인 마인드로 가져가야 그렇게 해야 집 사고 차 사고 하지 그 푼돈 단타 몇백만 원 들어가고서 해본들 까먹기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제가 타점은 다시 잡아서 아마 제가 그 모여있는 그 공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 점 좀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어저께 매수 사인은 좀 못 드렸지만 12월 중순에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투자적인 마인드로 일단 좀 더 끌고 가보자. 그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거 갑자기 숫자 바뀌지 않겠습니까? 뭐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시스템과 관련해서 AS를 주셨습니다. 조선과 방산 오늘 모두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같은 섹터 내에서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한화시스템인데 한화시스템이 그동안 잘 올라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업종 내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사실 한화시스템을 지난 12월 중순부터 강조를 해주셨고 2번이나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나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전문가님의 추가 전략은 하단 QR을 참고하셔서요. 계속해서 함께 받아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102만 3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1% 넘는 상승률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서 브리핑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인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신기록을 써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올해 마수 거리로 2조 원대 수주를 유럽의 한 제약사로부터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30년까지로 좀 중장기적인 CMO 계약을 따낸 것입니다. 앞서서 지난 10월에는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함께 손을 잡고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꾸준하게 이 수주 잔고를 넓혀가고 있구나 우리가 파악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성바이오로직스 진짜 사업을 계속 확장을 잘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꽤나 탄탄한데 근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많이 올라가 있어서 또 매물대를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선 제약바이오 섹터 쪽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진행 중이죠. 거기에 따른 이슈가 이게 반영이 되질 못했어요. 그 부분들이 지금 미 국채 금리가 4.7%대예요. 이게 보게 된다라면 4.7 거의 뭐 5% 가까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거의 또 몇 개월 내 1년 내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수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아마 단일 계약 규모는 최대치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이슈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통과는 되진 않았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원래 중국 쪽에 있어서의 배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혜는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기술적인 흐름들로 보게 되면 만약에 오늘따라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매수를 좀 잘못하신 거예요. 우선 보면
요 지금 100만 원 언저리에서 하단 자리대가 90만 원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좀 진행됐잖아요. 그러면 요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보통 요 폭만큼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그 자리대가 110만 원 언저리거든요. 그럼 110만 원 언저리인데 그럼 전고점 10월 달에 전고점 자리대란 말이죠. 그럼 올라갈 폭이 얼마 남지가 않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기다렸다가 100만 원대 초반 자리대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접근을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CDMO 쪽에 있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제법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셀트리온도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있죠. 근데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증자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뭐 바이넥스라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뭐 이엔셀 뭐 이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두 부류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전통 제약주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은 얘기를 해드렸죠. 첨생법 2월 달에 시행되겠죠. 그 첨생법 관련주들도 한 번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 다들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알테오젠, 니가켄바이오, 보로노이, ADC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제도 공개 방송을 좀 해드렸어요. 오후에. 알테오젠 30만 원 이하로 조금씩 모아가면 요거 괜찮을 거예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중항체 쪽에 있어서는 ABL 바이오. ABL 바이오도 21선 눌림목 공략이 괜찮아요. 이런 쪽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 제약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 거 뭐 녹십자라든가 SK 바이오팜 그리고 오늘 눌림 주고 있는 유한양행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아요. 실적이 좀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몇 가지의 분류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나눠서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올라가고 있는 거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을 받고 있는 거 거기에다 이제 지지 라인대까지 밀려 내려온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혹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100만 원 그 초반대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통적인 제약주 중에서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살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2월부터 시작될 첨생법 관련주들도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가격에서 조금씩 모아보는 관점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 계속해서 말씀해주시는 종목 중에 바이넥스 있잖아요. 네. 오늘 바이넥스도 함께 살펴보면 어때요? 바이넥스도 보게 되면 이게 CDMO 쪽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아마 25년 올해부터는 온기부터 흑자가 진행이 될 거예요. 흑자로 좀 진행이 될 거고 올해 이제 실적이 아마 최고 실적이 좀 나오겠죠. 그 이유는 악템나를 좀 생산을 하죠. 셀트리온의 악템나. 바이넥스도 이 방송에서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제법 수익이 나 있을 거고요. 지금은 몇 거래일째 지금 5거래일째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죠. 요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11월 달에 고점 자리 때 요 자리대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 자리대를 넘어서 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겠죠. 실적 좋죠.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회사도 다녀왔다고 얘기했죠. 작년이죠. 대표님이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 독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갔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독일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뭐 신규 사업까지 좀 진행하게 된다라면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보유 관점 유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올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라갈 폭은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추천주로 제시해 주셨던 바이넥스까지 엮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바이넥스도 오늘 한 번 더 올라줬습니다. 하지만 5거래일째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 소화 중이라는 점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규 사업에 대한 확장 가능성까지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전략 더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요. SKC입니다. 오늘 큰 폭으로 올라줬죠.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테마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유리기판, 오늘 SKC가 15만 5천 원에서 거래가 되면서 2.79%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오늘 달려주고 있는 이 SKC, CES 이후에 유리기판에 가장 큰 이목이 좀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인텔, 브로드컴 그리고 AMD에서만 흘러나오고 있던 유리기판 관련 이야기들이 이제는 엔비디아에서도 또 나오면서 다시금 관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폭발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 섹터인데요. 이 최태원 회장이 방금 팔고 왔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또 한 번 관심을 받았던 SKC 같은 경우 주가가 19%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한빛레이저라던가 ICD, 피롭틱스까지 함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SKC가 오늘 굉장히 강하기는 한데 1월 10일에 찍었던 직전 고점을 뚫지는 또 못했거든요. SKC를 지금 어떤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옳을까요? 우선 SKC는 유리기판 쪽에 사업을 하죠. 신규 사업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발주 올해 들어갈 거고 수주 나올 거고 양산 투자 시작할 거고 여기에서 아마 처음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떻게 알긴 갔다 왔으니까 알죠. 그만큼 체크를 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아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공개 방송에서도 안전한 거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12월 중하순경에 SKC 사시면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피롭틱스를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자, 양산 투자해요. 지금 파일럿 장비로 8K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럼 총 22K 투자해서 총 30K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요번엔 10K 정도 투자를 해요. 이게 올 1분기에 발주가 날 거고 4분기 반입을 해요. 4분기 반입을 하기 때문에 양산 투자 시작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또 기폭제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최태원 회장님이 팔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고객이 엔비디아가 이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리기판 쪽으로 딱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SKC는 그렇게 해서 양산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일 빨라요. 후발은 삼성전기와 LG가 있죠. LG 이노텍이 있죠. 이쪽도 할 겁니다. 할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예요. 뭐 CXL이며 뭐 온디바이스 AI 이런 테마성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유리기판 쪽도 지금 장비가 들어가고 있는 건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준비 중이야, 테스트 중이야, 테스트 몇 년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해야 될 거고 그 부분들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몇몇 종목군들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따라가면 먹을 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죠. SKC 같은 경우. 10월 달에 고점 돌파, 그 고점 부근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JNTC나 아니면 YC캠이나 이런 기업들 뭐 납품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일단은 탄력은 점차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필옵틱스도 장비를 공급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벌써 50%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따라 들어가고요. 이걸 따라 들어간다고요?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뭘 사야 되지? 조정받고 있는 섹터 다른 종목군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사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다만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새로운 매수 찬스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죠. 그럼 그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매수할 종목 많습니다. 방송 말미에 종목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SKC에 직접 방문하셔서 세 가지 정보를 전해주셨습니다. 발주 들어갈 거고, 수주 들어올 거고, 또 양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지난 12월부터 계속해서 무료 공개 방송 또 저희 방송을 포함해서 다양한 곳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SKC와 피로틱스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전략들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하단 QR 또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SKC를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종목들로 눈을 또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전략들도 함께 챙겨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주반도체 관련한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어서 이 이야기도 좀 더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담 주신 분께서는 13,300원에 제주반도체를 매수를 하셨고요. 1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전문가님의 날카로운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님, 유리기판, HBM, 양자컴 관련 이야기는 좋든 나쁘든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는 너무 안 해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업황이 좀 불확실해서 추가 매수를 하기엔 좀 애매모호해 보이거든요.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 쪽은 순환매가 일단 1차적으로 다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물려 있으면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13,000원대에 물려 있어요. 비중 10%고. 그럼 추매해야죠, 이거. 왜 추매 안 하세요? 이거 하면 추매하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냐면 시장의 지수가 밀리면 또 빠질까 봐 겁나고 그렇다고 이걸 또 추가 매수를 하자니 안 올라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단 말이죠. 반도체도 일단 순환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차별화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주반도체 실적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선 자리대가 한 9,5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9,500원 이하로 밀려오게 된다라면 9,500원에서 8,800원 요 자리대까지 분할로 10% 더 사세요. 그러면 수익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2,000원 이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적어도 이 121선 자리대 12,000원 자리대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을 거니까 쫄지 마시고 조정 받을 때 올라갈 때 말고 조정 받을 때 그때 매수해 보자. 근데 만약에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도 매수가 부분 때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 점 좀 참고하시고 좀 느긋하게 기다려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분명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더해주셨는데요. 순환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더해주셨습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실적도 나오고 있고 나름대로 성장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체크해 가야겠습니다. 분할 관점으로 10%의 비중을 추가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하나오션, 조선섹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의 상승세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조선섹터 전반의 탄력이 좀 매서운 오늘 하루인데요. 어제 조선주들이 조정을 좀 깊게 받았었지만 장 마감 후에 이 주가에 좋은 소식들이 몇 가지 들려왔습니다. 가장 먼저는 미 해군이 30년 동안 군함 364척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군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수혜 국내 조선업들이 받아갈 수 있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요. 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화오션이 올 한 해 동안 87억 달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더해준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낸 러브콜까지 받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한화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특히 또 조선업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오는데 포트폴리오에 투자자분들이 조선업 하나 넣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게 하나오션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다른 종목 봐야 될까요? 지금은 너무 좀 올라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 올라갈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고점이 49,400원인데 일단 못 올라가도 뭐 5만 원대는 충분히 그 이상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차트를 한번 잠깐 봐볼게요. 지금 구간이 만약에 여기라면 지금이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더 올라갈 거예요. 이거 5만 원도 넘어가고 뭐 6만 원 넘어갈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참을 수가 있을까? 투자자분들이 못 참아요.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대안주를 볼 수가 있잖아요. 대안주. 자, 하나오션 올라갔습니다. 하나 엔진 신고가예요. 그죠? 근데 하나 시스템은 못 올라갔다고요. 이거 못 올라갈까요? 나 이거 넘어갑니다. 이거 어제 그냥 매수 사인 드릴 걸. 그냥 그 아쉬운 게 있어요. 얘네가 올라가는데 하나 오션이 올라가는데 하나 시스템 왜 못 올라가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 시스템이 미국의 필리조 선수의 지분 60%를 갖고 있습니다. 인수했잖아요. 6대4로 인수했다고요. 그럼 하나 시스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노리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조선 쪽만 보는 게 아니라 엔진 쪽도 있고 기자재 쪽도 있잖아요. 근데 기자재 쪽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나 섹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건 맞아요. 당연합니다. 투자자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들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조선 쪽이 올라갔으니까 하나 시스템이 되겠죠. 하나 엔진이 올라갔으니까 STX 엔진 조정받고 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관중에 넣으면 될 것 같고, 피팅 쪽에 있어서 성광 밴드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성광 밴드가 신고가예요. 그러면 이 피팅 쪽에 못 올라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뭐냐? 뭐 이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오리엔탈 전공. 성광밴드는 신고가예요. 오리엔탈 전공은 못 올라갔어요. 그럼 이런 애들도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조선 쪽에 있어서 어떤 이 조선 쪽이 단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협력사들이 있죠. 다 같이 좋아지잖아요. 조선 올라가면 엔진 올라갈 거고, 엔진 올라가게 된다라면 또 다른 지분을 갖고 있는 시스템도 올라갈 거고, 하나 시스템도. 그럼 기자재 올라갈 거니까 기자재 쪽에서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못 올라가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섹터들이 다 돌고 돌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게 순환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오션 놓쳤다고요. 저도 놓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이제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나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서 포트를 꾸려가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STX 엔진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또 얘기했던 오리엔탈 전공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거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오리엔탈 전공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 관심 있게 보고 타이밍이 오면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오션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